제가 최근에 와서 가요 중에서 어떤 노래들을 좋아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뜻밖에도 포크를 좋아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 취향이 약간 포크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김민기 노래로 특집을 2번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가수들의 포크를 들어보려고 했는데 한대수의 자료를 찾아보는 중에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한대수를 너무 몰랐구나. 그래서 이번에 한대수 포크 음악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엉뚱발랄 라디오 20번째입니다. 엉뚱발랄 라디오 가족과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엉발지기 서성원입니다. 네, 첫 번째 한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행복의 나라로. 장막을 그들아 나의 좁은 눈으로 이 세상을 들보자. 창문을 열어라 춤추는 산들바람을 한 번 또 느껴보자. 가벼운 풀밭 위로 나를 걷게 해주세. 봄과 새들의 소리 듣고 싶소. 울고 웃고 싶소. 내 마음을 만져줘.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접어드는 초저녁 누워 공상에 들어 생각에도 취했어. 여기 작은 창가로 흘러드는 산뜻한 노는 아이들 소리. 나는 살겠소. 태양만 비친다면 땅과 하늘과 바람 안에서. 비와 천둥의 소리 이겨 춤을 추겠네.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고개 숙인 그대여 눈을 떠보세. 기도 또 기울이세. 아침에 일어나면 자신 찾을 수 없이 밤과 낮 구별 없이 고개 들고서 새 손에 손을 잡고서 청춘과 유혹의 빗장 넘기며. 광야는 넓어요 하늘은 또 불어요. 다들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다들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땀 흘려 일하는 당신의 곁에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노동법 강화와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무료 노동상담, 소상공인을 위한 노사 관계 지원과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문화복지 사업 등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부당 노동행위, 산업재해, 직장 내 차별행위 등 일하다가 겪는 어려움은 무료 노동법률 상담 02-395-0025, 02-395-0025로 전화주세요.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대리기사, 요양보호사 등 이동 노동자들을 위한 슈 서대문 이동 노동자 쉼터에는 다양한 업무 편의시설과 안마의자가 준비되어 있으니 이동 중 힘드실 때 언제라도 쉬어가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소식을 좀 더 알고 싶다면 카카오 채널 서대문 노동자센터를 검색해주세요.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노동이 아름다운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신을 응원하는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행복의 나라로 잘 들으셨나요? 지금 한대수 특집인데요. 한대수 특집 키워드가 있습니다. 키워드를 제가 뽑아봤습니다. 뭐냐면은 포크와 핵물리학입니다. 핵물리학과 포크. 포크는 포크 음악을 얘기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포크하고 핵물리학? 이게 뭐 좀 서로 관련이 너무 없는 것들인 것처럼 느껴지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다면 혹시 한번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핵물리학, 포크가 어떤 연결 지점이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핵물리학과 포크인데 혹시 뭐 아재 개그식으로 얘기하자면은 핵물리학은 뭐 핵폭탄 같은 걸 만드는 학문을 얘기하잖아요. 네, 물론 그것뿐만은 아닐 텐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핵폭탄 이런 것들이 핵물리학에 해당되는데 그런 핵폭탄을 아재 개그식으로 포크로 뭐 찍어서 없앴다? 핵폭탄을 포크로 설마 찍어서 먹었다고? 이렇게 하기는 너무 그렇죠. 예. 핵폭탄을 포크로 만들었다? 이것도 이상하죠. 그 다음에 핵폭탄을 터뜨리니까 포크 음악이 나왔다? 이거는 더 이상하죠. 뭐 핵폭탄을 터뜨리니까 이것이 포크 음악으로 들린다? 이것도 이상한 거고요. 예. 자, 그러면은 제가 왜 오늘 한대수 특집에서 주제어를 핵물리학과 포크로 정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한대수 아버지가 등장을 해야 됩니다. 한대수 아버지요. 우리는 뭐 오늘 얘기가 조금은 포크 음악하고는 조금 엉뚱한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우선 주제어 키워드를 핵물리학과 포크로 잡은 것만 해도 좀 엉뚱하잖아요. 네, 예, 오래간만에 프로그램 제목처럼 엉뚱한 길을 특집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핵물리학과 포크를 얘기하려면은 이제 한대수 아버지가 등장을 해야 되는데 한대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서울대의 공대 1학년 때 미국 유학을 떠납니다. 미국 유학을 떠났는데 이때에 미국 유학을 가는 이유가 핵물리학을 공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도 본인이 이렇게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핵물리학을 공부해 보겠다, 연구해 보겠다 이게 아니라 한대수의 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한대수의 할아버지가 야, 너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미국에 가서 핵물리학을 공부하는 게 이 나라를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겠다. 너는 미국에 가서 핵물리학을 공부해라. 이렇게 한대수의 할아버지의 권유에 의해서 미국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에 뭐 이런저런 사정은 잘 모르겠고요. 미국의 코넬 대학이라는 아주 명문 대학에 있대요. 여기에 핵물리학을 이제 연구하는 분야가 좀 두각을 나타냈었나 봐요. 이 코넬 대학에 에드워드 텔러 박사라는 분이 있었대요. 권위자였나 봐요. 이 권위자가 한국에서 온, 그러니까 한대수 아버지. 자, 한대수 아버지 성함이 한창석 씨인데요. 한창석 유학을 온 한창석을
이제 에드워드 텔러 박사가 따지자면은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일부 정언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픽업 핵물리학에 같이 이제 연구를 하게 됐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핵물리학을 어느 정도 배웠다고 생각한 한창석이 한대수 아버지가 한국으로 귀국을 하려고 했었나 봐요. 귀국을 하겠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됩니다.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은 핵물리학의 이렇게 핵심 부분,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는 한창석이 한국으로 돌아갔을 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약간은 뭐라고 할까요? 위험 요소? 핵물리학의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제3국에 유출한다는 걸 꺼리게 됐나 봐요. 그냥 막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해서 뭐냐면은 한창석이 갑자기 가족들하고 편지 왕래를 이제 1940년대 후반대 얘기거든요. 1940년대 얘기예요. 1940년대 후반의 얘기인데 그래서 한창석은 갑자기 가족들하고 편지 연락이 두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오랫동안 편지 연락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이제 한창석을 찾아 나서요. 미국으로 했는데도 한창석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딘가 오리무중이 되고 사라진 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 얘기할 때 실종이라고 얘기하죠. 실종. 그래서 가족들이 FBI에 호소도 하고 그리고 코넬 대학 쪽에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에서도 뭐 한창석을 찾아달라는 호소를 하고 그랬나 봐요. 하지만 한창석은 끝끝내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아마도 한창석이 한국으로 귀국하는 것을 막으려는 미국의 어느 기관에서의 힘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겁니다. 이런 가족사가 있는 게 한대수 특집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한대수가 포크 음악을 하게 되는 이렇게 하나의 확실한 계기가 되거든요. 오늘은 지금 한대수 특집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서대문 FM 뮤직 안테나 서성훈의 엉뚱말랄 라디오입니다. 오늘 한대수 특집 포크 음악과 핵물리학에 대해서 키워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곡 듣고 가겠습니다. 한대수가 부릅니다. 물 좀 주소. 물 좀 주소. 물 좀 주소. 목 마르요. 물 좀 주소. 물은 사랑이요. 나의 목을 간지며 놀리면서 밖에 보내
한대수의 물 좀 주소 잘 들으셨나요? 행복의 나라로만큼이나 꽤 알려진 곡인 듯 싶습니다. 물 좀 주소요. 한대수 아버지 한창석 씨가 실종이 된 그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한창석의 그러니까 한대수의 할아버지는 부산이 고향이고요. 그런데 이 한대수의 할아버지도 그 당시에 1930년대 일제강점기 때 미국 유학을 다녀올 정도로 이제 인텔리 집안입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경제적으로 아주 여유가 있는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한대수가 이런 이제 방송 같은 데 나와서 얘기한 것에 따르면은 할아버지는 신학을 공부했었고 그리고 프로였는지 아마추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이올리니스트로도 활동을 했대요. 그래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대요. 프린스턴 대학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아서 그리고 그 연세대학의 전신인 연희 전문을 만드는데 처음 이제 설립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대요. 그 정도로 인텔리 집안이고 이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한대수 집안의 개인 집안으로 볼 때는 한대수 아버지가 실종이 된 것은 어마어마한 불행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한대수가 17살 때 아버지를 이제 미국에서 찾아냈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17년 만이라고도 하고 또 뭐 조금 10년 만이라고도 하고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정확한 거는 모르겠지만은 한대수가 이제 정확한 거는 한대수가 17살 때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하고 같이 살기 위해서요. 그래서 갔을 때 한대수의 아버지는 한국인이잖아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대학 1학년을 다니다가 유학을 갔으니까 모국어는 한국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한대수의 아버지를 만났는데 한국어를 할 줄을 모르고 그리고 가족들도 이렇게 기억에서 거의 사라진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대요. 그리고 핵물리학자였는데 롱아일랜드에서 인쇄업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 당시 이제 인쇄기를 들여놓으려면 꽤 비싼 인쇄기가 있었는데 가격이 많이 나가는 인쇄기를 들여놓고 인쇄업을 제법 크게 하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어를 잊어버렸고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누구인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뭐 나중에 한참 지내다 보니까 가족들은 이제 알아보는 정도가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 한대수 아버지가 그때 미국인 여자하고 가정을 이루고 있었더래요. 미국인 여자분하고. 근데 이 사람은 이탈리아계 미국인이었고 이 여자분에게는 자식이 7명인지 뭐 9명인지 그 정도로 많았대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한대수가 아버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미국으로 갔으니까 자, 아버지도 이제 가족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없고 자식에 대해서 그리고 새 엄마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인 그 엄마도 한대수를 달가워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한대수는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만났지만요. 그래서 이제 한대수 가족의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핵물리학을 공부했던 그 아버지가 한국말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가족들도 기억해내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된 상황을 보고서는 브레인워싱이라고 해서 뭔가 뇌에다가
뭔가 작용을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어느 기관에서 기억을 지운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런 게 가끔씩 있죠. 예. 기억을 지우기도 하고 엉뚱한 기억을 넣어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대수 가족에서는 이런 그러니까 의심을 지금도 가지고 있답니다. 네, 이것이 이제 한대수 가족사에게는 아주 불행한 일이었죠. 예, 여기는 서대문 FM 서성훈의 엉뚱발랄 라디오입니다. 다음 세 번째 곡 듣고 가겠습니다. 한대수가 부릅니다. 고무신. 좋아 좋아 기분이 좋아 베이스 들어오고 기타도 좀 울고 장구 때려 바람아 불어라 불고 불고 또 불어라 우리 아버지 멱대잡이 내리면 돌아온다 이거 좋아 좋아 기분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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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태를 잡아오면 명태국도 많이 먹고 명태국이 나는 좋아 아이고 좋아 좋아 기분이 좋아 좋아 아 명태국을 먹고 나서 명태가 몇 마리 남는다면 나머지 명태를 팔아서 고무신을 사서 신고 저 언덕 위에 있는 우리 저 섹시 만나러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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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기분이 좋아 좋아 아 우리 저 섹시하고 내하고 맑은 달밤에 손에 손을 잡고 아이고 좋아 기분이 좋아 우리 저 섹시가 나는 좋아 제수야 와 막루라 그거는 그렇다 하고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만수무강 하우스 만수무강이 좋아 시인 여인 미인 노인도 만수무강하고 또 그리고 나도 만수무강하고 바람아 불어라 불고 불고 또 불어라 우리 아버지 멱대잡이 내리면 돌아온다 이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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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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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한대수 포크 음악에 대한 특집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키워드는 포크 음악과 핵물리학입니다. 포크 음악과 핵물리학인데요. 자, 여기서 하나 제가 이제 특집 방송을 준비하면서 한대수에 대해서 이런저런 자료를 찾는 중에 지난해 2023년 지난해에 성신여대 김정섭이라는 교수분이 인터넷에 누가 기사화한 걸, 이분의 이야기를 기사화한 걸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SNS에 올린 게 있었대요. 기자가 이제 찾아낸 건데, 이 김 교수에 따르면은, 김 교수는 이제 한창석을 이렇게 미국에서 만난 적도 있고, 이런 분이래요. 그래서 이분이 주장한 거는 뭐냐면은, 최근에, 영화,
오펜하이머라는 영화가 개봉이 되었죠. 2023년에요. 오펜하이머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는 무슨 내용이냐면은 저는 이 영화를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핵폭탄 개발 프로젝트 맨하탄 프로젝트라는 것을 주도한 그 사람이 오펜하이머인데 이분은 이런 얘기를 담고 있대요. 그런데 김 교수의 주장은 이 오펜하이머의 동료로서 같이 일했던 사람이 한창석, 그러니까 한대수의 아버지였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폭탄 개발 프로젝트 맨하탄 프로젝트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한창석이 아니었겠나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한창석이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예. 그 김 교수에 따르면은 한창석이 코넬대 대학원 핵물리학과 3학기에 맨하탄 프로젝트에 징발을 당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맨하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한창석이 필요해서 자의에 의했는지 아니면 타의에 의했는지 이번에 김 교수 주장은 그러니까 징발당했다면은 타의에 의해서 이제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 끌려가서 일을 하다가 몇 년 뒤에 갑자기 실종됐다. 이 김 교수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더더욱 한대수 가족에게는 아픈 그런 사연이 되겠죠. 아주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한대수 아버지를 찾는 과정에도 상당히 이제 앞에서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은 FBI에 의뢰를 했고 가족들이 FBI에 의뢰를 하는 것은 핵물리학의 이제 관계가 있으니까 FBI에 의뢰를 할 수밖에 없었나 봐요. 그리고 사설 탐정도 의뢰를 하고 사설 탐정에게도요. 그리고 뭐 이렇게 했는데도 하여튼 오랫동안 행방불명된 한창석을 찾을 수 없었답니다. 그 당시에 그 한창석은 한대수의 아버지 한창석은 호워드 한으로 이렇게 미국명은 호워드 한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핵물리학에 대한 얘기, 뭐 맨하탄 프로젝트 그리고 한대수의 아버지 한창석에 대한 얘기인데요. 야, 이제 지금부터는 포크 음악 얘기가 나옵니다. 자, 한대수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실종되고 나서 아버지를 찾고 나서 한대수가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는데요. 그래서 뉴욕에서 생활을 했었나 봐요. 뉴욕에서 생활을 하면서 뭐 아버지 만나서 낚시도 가고 야구도 하고 이런 꿈을 가지고 갔었지만은 앞에서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이제 새어머니가 아주 냉대를 하고 그리고 아버지도 이제 한대수에 대해서 이렇게 뭐 애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대수는 그 화려한 뉴욕에서 살고 있지만은 아주 고독한 생활을 했었나 봐요. 외롭고 고독한 생활 그리고 세상살이에 대한 이렇게 번민이 많았겠죠. 이렇게 한창 예민한 시기 사춘기 시기에 한대수는 그 당시에 미국에서 유행하던 노래 그런 노래들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대수는 이 당시에 그러니까 고등학교하고 20대 초반 때 본인의 이렇게 번뇌, 고민, 외로움, 고독, 인생에 대한 씁쓸한 그런 기분 이런 것 때문에 노래를 많이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1집에 이제 실린 노래가 그런 노래들인데 그 당시에 고등학교 때하고 20대 초반 때 만든 노래인데 우리가 맨 처음에 들어봤던 행복의 나라로 그리고 물 좀 주소 고무신도 아마 그 무렵인 것 같아요.
바람과나 뭐 이런 노래들이 한대수의 첫 앨범인데요. 여기에 실린 노래들은 대부분 고등학교 때이거나 그리고 이제 20대 초반 이럴 때 작곡을 한 곡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한대수 첫 번째 앨범에 보니까 9곡이 실려 있더라고요. 9곡.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한대수의 유명한 노래들이 이 1집에 실려 있는 노래들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한대수 집안 가정으로 볼 때는 아주 불행한 일이었는데, 왜냐하면 한대수 아버지가 미국에서 유학을 가서 핵물리학을 공부했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오려는 것이 좌절되고, 어떤 힘에 의해서 이제 실종되는, 이렇게 수년 동안 실종되는 그런 기간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난 아버지는 이제 한대수에게 다정다감한 그런 아버지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었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이제 한대수에게 다가와서 결국 한대수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음악이었고, 그 음악이 바로 포크였다는 거죠. 그래서 한대수가 1집을 발표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한대수를 이제 규정 짓는 게 보니까 우리나라 포크 가수의 대부, 그러니까 포크를 시작한 사람, 시초라고 보기도 하고, 그리고 싱어송라이터로서 최초의 싱어송라이터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대수로 볼 때는 아주 뼈아픈 가족사가 이 포크 음악을 하게 된 배경에 깔려 있었던 겁니다. 예. 그런데 또 한대수를 보니까요, 이력을 보니까 사진가, 시인, 작가, 뭐 이렇게도 기술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대수가 부릅니다. 마지막 꿈. 눈이 오네, 해가 지네, 해가 뜨네. 어제 저녁 불이 났네, 산 위에 판잣집에. 돼지들 줄쳐가네, 유산을 향하여. 무슨 힘은 있겠느냐, 그저 빨리 가세. 땀 흘리는 신문기자, 힘 놀리는 굴비장사. 비만 오면 과부 타령 설레이는 처녀 마음. 비가 온다 파도가 친다 부딪혔네. 생존 경쟁 나의 투쟁. 인공위성 만리장성 금원 보석 썩은 비석. 우리 서로 운동하자. 계몽운동 무슨 운동, 재건운동 무슨 운동. 운동은 몸에 좋다 하더라. 창가를 내다보세. 재미있는 영화 구경. 나도 살고 노력하여 부자 되자. 비가 온다 파도가 친다 비 내리는 밤에
자, 이제 한대수가 발표한 곡들이 이제 개인사로 볼 때는 아주 어려운 상황, 아주 외롭고 힘들고 이렇게 이런 상황 때문에 노래를 작곡했는데 막상 노래를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나니까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 노래를 개인사가 아니라 더 크게 확장을 해서 의미 부여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행복의 나라로 같은 경우만 해도 특히 이제 그 나라로라는 것 때문에 뭔가 저항의식 이런 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억압을 받고 독재에 시달리고 이런데 우리는 행복의 나라로 가고 그런 염원을 담은 노래 이런 것으로 이제 시대 상황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듣는 거죠.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요. 물 좀 주소도 마찬가지죠. 물 좀 주소도 그러니까 지금 아주 나는 갈증이 나는 상태고 물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생명수자였잖아요. 생명수. 물 없이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물 좀 주소, 물 좀 주소, 목마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 노래를 듣는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 상황이 너무 사람들이 이제 군부에 시달리고 독재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목이 마른 상태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물 좀 주소 이 노래를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떻게 생각하면 한대수는 그런 이렇게 뭐 시대를 반영하든지 저항 의식을 담는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자기 스스로 개인이 처한 상황이 이렇게 목마르고 그리고 어딘가 뭐 행복의 나라로 가고 싶고 이런 마음을 노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 특집 방송에서 한대수 고무신을 들어봤는데요. 이 고무신이라는 곡은 참 독특하죠. 노래말을 보면은 완전히 한국적이죠. 뭐 만수무강을 바란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노래 내용에 보면은 아버지가 명태자비를 갔는데 뭐 안전하게 돌아오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도 있죠. 그런데 이제 노래하는 한대수가 이렇게 노래하는 창법은 또 외국인이 한국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또 이렇게 불렀더라고요. 일부러 그렇게 했는지 뭐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은요. 고무신 제가 개인적으로 참 또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 노래를 제가 언제쯤 이 노래를 듣고 참 괜찮은 노래라고 생각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청취자 여러분은 이 고무신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행복의 나라로 물 좀 주소는 아마도 한두 번씩은 다 웬만하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고 마지막 꿈도 참 노래가 재밌죠. 노래가 마지막 꿈 한대수의 그 당시 상황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서대문 FM 뮤직 안테나 서성훈의 엉뚱발랄 라디오입니다. 지금은 한대수 특집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한대수 특집 방송인데요. 한대수가 이제 한국에서 살았던 횟수하고 미국에서 살았던 횟수를 생각해 봤을 때 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더 길대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닌 이런 사람으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한대수가 방송 EBS 싱어즈하고 OBS에서도 출연을 해서 뭐 얘기한 적이 있더라고요. 이때 영상 자료들을 잠깐 보면은 한대수는 그렇죠. 조금 외국인? 생김새는 한국인이지만은
서양인 같은 이렇게 말투, 사고방식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한대수 이렇게 성향이 자유분방하고 이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대수가 살았던 그 당시 이제 그러니까 한창 사춘기일 때 한대수의 미국 시대 상황은 어땠냐면은 베트남 전쟁에 미국이 참전을 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거기 가서 목숨을 잃고 그러니까 반전운동이 이제 미국 내에서 이제 많이 퍼졌고 이것이 이제 조금 더 이제 발전하는 게 반체제 운동도 있었나 봐요. 그리고 또 하나, 저 안대수 보면은 지금도 영상 자료를 보니까 머리가 장발이죠, 그죠? 그 미국이 이제 히피 문화가 그냥 많이 퍼져 나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창 예민할 시기였던 한대수는 이런 히피 문화라든지 미국의 이제 반전운동 이제 이런데 아마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포크 음악이 한대수에게 이제 한대수의 이렇게 생각과 처한 저지하고 이런데 맞아 떨어졌던 거죠. 근데 한대수가 이제 노래를 발표한 1974년, 75년, 이 70년대 중반에는 우리나라는 어땠냐면은 그 당시에는 이미자, 동백 아가씨가 유행하던 시절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렇게 트로트를 이렇게 많이 듣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한대수의 노래는 아무래도 좀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 한대수가 여러분들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특히 무슨 노래를 부를 때 그러나요? 물 좀 주소. 물 좀 주소를 들으면은 목소리가 정말 걸걸로 하잖아요. 그냥 다듬어지지 않은 목소리로 이렇게 절규하다시피 이렇게 노래를 하니까 이런 노래를 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이렇게도 생각했겠죠. 야, 저것도 노래냐? 저걸 노래라고 부르는 거야? 뭐 이렇게. 예. 그리고 이제 한대수의 이제 나 혼자라는 곡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나 혼자라는 곡을 듣고 이야기 이어서 가겠습니다. 어느 날 그의 말했지 우리의 사랑 뜻이 없다고 떠나는 그 모습에 나 혼자 그냥 말없이 무엇이 진실인가요? 무엇이 시련인가요? 한평생 그대 위해 바쳤지 이제 나 혼자 닫히는 금은 소리에 시간도 가는 줄 몰라 오른손 마주 잡듯 그냥 이젠
연기로 내 희망 미래 어디에 꿈속을 헤매였나요 사랑은 사랑으로 인생은 내 길이요 What is this thing that tears my heart? What is this life without her by my side? I can remember her saying, love is love and life is life. She told me she's found someone new who fills her life with pleasure and dreams. She'll ride the backseat of a limousine with fancy wine.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으로는 이 나 혼자는 아마도 한대수가 그 당시에 이 노래를 작곡할 그 무렵의 상황을 잘 나타낸 것 같아요. 뭐냐면은 무엇이 진실인가요? 무엇이 실현인가요?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꿈속을 헤매였나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죠. 제목 자체가 벌써 나 혼자였잖아요. 그렇죠. 한대수 개인의 상황을 잘 대변하는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사과 방송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19회 지난번 김민기 특집 방송 때요. 노래는 꽃 피우는 아이라고 얘기하고 노래가 나간 것은 서울로 가는 길이 노래가 나갔습니다. 사과 방송을 드립니다. 여기는 서대문 FM
뮤직 안테나 서성원의 엉뚱발랄 라디오입니다. 엉뚱발랄 라디오 재밌습니다. 다음 20일의 방송은 포크 가요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시간이 되죠. 청취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들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엉발지기 서성원이었습니다. 한대수 또 가야지를 들으며 오늘 방송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늘이 낮과 밝은 바람도 날 지나가니 잡으려다 못 잡아본 하루 남겨보고서 입만 가진 동물들 가득 걸어가며 태양빛도 못 느끼며 각각 집에 들리네. 또 가야지 다른 거 찾아서 계속하는 길만 따랐어. 등 뒤엔 옛마을 잠을 자는 듯이 흘린 마음 다 주워서 보아 등에 메고 비는 내려 내 눈앞을 가로막으면서 이리저리 낙서된 밤의 공채 지웠어. 또 가야지 다른 거 찾아서 계속하는 길만 따랐어. 지나가는 처녀여 나를 사랑하게 나의 손은 차와요 나의 발은 굳었어. 집안 하늘 땅이여 동서남북 없이 오는 곳은 가는 곳 도처 이런 배같이 또 가야지 다른 곳 찾아서 계속하는 길만 따랐어. 다른 곳 찾아서 계속하는 길만 따랐어.